화면을 보시면 한 분이 우유 두 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고 계세요. 뼈 건강은 역시 우유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예요. 우유 마시면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같은 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세요. 다리엔 하얀 깁스가 감겨져 있고요. 하루 우유 두 잔이면 뼈가 튼튼할 거라고 믿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뼈 건강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우유도 챙겨서 마시고 칼슘 보충제도 꾸준히 드시고 단백질 반찬도 골고루 챙겨 드셨는데도 말이에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시큰거리고 무릎이 욱신욱신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 문턱에 발을 살짝 걸려서 넘어졌는데 아니면 빙판길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뼈가 뚝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린 적 말이에요. 아, 정말 무서운 일이죠.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조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요즘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남성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런 골절이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깁스하고 몇 달 기다린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분들 중에서 3명 중 1명은 2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골절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우울감도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지거든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우유 열심히 마시고 칼슘 보충제 먹으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뼈 건강 상식들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남성도 5명 중 1명꼴이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어르신 10명 중 2~3명은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려요. 뼈가 약해져도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보니 어머, 뼈가 이렇게 약했나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칼슘 많이 드세요. 우유도 열심히 마시시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부지런히 우유를 마시고 칼슘 보충제도 사서 드시고 멸치도 열심히 드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칼슘도 열심히 드시고 우유도 하루 2~3잔씩 마시는데도
뼈가 더 약해지는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아보면 수치가 더 나빠진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럴까? 분명히 칼슘을 충분히 먹었는데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뼈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칼슘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뼈가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골다공증 환자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열심히 마시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칼슘 보충제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칼슘이 심장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뼈를 젊게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황금 식단까지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골밀도를 되찾은 놀라운 사례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70대 할머니가 50대 뼈 나이로 돌아간 비밀도 말씀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먹고 치즈도 챙겨 먹는데 왜 뼈가 약해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칼슘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흡수율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흡수하지 못해요.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이 200mg 정도인데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율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칼슘 흡수가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적게 흡수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젊을 때 100% 흡수했다면 이제는 4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시니어 10명 중 8명이 권장량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이렇게 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칼슘 슈퍼푸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정보거든요. 첫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야말로 칼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멸치를 그냥 통째로 드시는데 사실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죠? 특히 치아가 약해진 분들은 더욱 그래요. 그런데 멸치를 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하루에 15g, 그러니까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만 드시면 되거든요. 밥에 뿌려서 비빔밥으로 드셔도 되고 나물 무칠 때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칼슘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멸치가루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반찬을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치아가 약해서 멸치를 못 드시던 분이었는데 멸치가루로 바꾸고 나서 골밀도 검사 수치가 놀라울 만큼 좋아졌어요. 1년 만에 -3에서 -1.5로 올라왔거든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정말 흡수율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금치보다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요.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케일에는 그런 방해 성분이 거의 없어요. 케일 한 번에 20장 정도 드시면 되는데 생으로 먹기는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살짝 데쳐서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시면 돼요. 케일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더욱 좋거든요. 케일은 그냥 샐러드로만 먹는 줄 아셨죠? 하지만 살짝 데치면 부피도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무침이 훨씬 맞더라고요.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예요. 일반 치즈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치즈의 좋은 점은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거든요. 하루에 한두 장 정도만 드시면 되고 식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 소화가 힘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체 식품이에요. 하루에 한 컵 200ml 정도 드시면 되는데 마시기 전에 꼭 흔들어 주세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다섯 번째는 칼슘 강화 두부예요. 두부의 장점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반모 정도만 드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두부 브로콜리 볶음으로 드시면 비타민 C와 함께 조리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이 5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를 챙기는 거예요. 햇볕을 하루 15분 정도 쬐시고 달걀 노른자나 연어 같은 음식도 드세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풋고추나 레몬즙 같은 걸 함께 드시면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서 칼슘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세 번째는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거예요. 짠 음식, 커피,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에요.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하루 30분 정도만 해도 뼈에 자극이 가서 칼슘이 더 잘 붙어요. 다섯 번째는 적정한 단백질을 드시는 거예요. 체중 1kg당 1g 정도 두부나 생선, 살코기로 드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비싼 보충제 없이도 하루 권장 칼슘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두유, 그리고 사과 1개,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드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멸치가루 비빔밥과 케일 두부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구이, 칼슘과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요. 저녁에는 두부 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닭볶음 잡곡밥, 칼슘과 함께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검은 콩을 넣어서 드세요. 여기서 추가로 260mg의 칼슘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뼈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고가의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아셨죠? 매일 밥상에 어떤 음식을 올리느냐, 그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평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말이에요.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흡수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멸치가루의 놀라운 효과도 알았고 케일이 왜 흡수율의 챔피언인지도 배웠잖아요. 치즈와 두유, 두부 같은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뼈를 지켜주는지도 이해하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타민 D와 비타민 C,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제가 알려드린 황금 식단 기억하고 계시죠?
아침에 치즈 오믈렛과 두유, 점심에 멸치가루 비빔밥과 케일, 두부 된장국, 저녁에 두부 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닭볶음, 그리고 간식에 그릭 요거트까지. 이 식단만 따라 하셔도 하루 권장 칼슘량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우유 두 잔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칼슘 슈퍼푸드와 생활 습관으로 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부터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케일을 사서 살짝 데쳐서 들깨가루와 무쳐 보시는 것도 좋고요. 커피를 조금 줄이고 대신 칼슘 강화 두유를 마셔보시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무엇보다 햇볕을 15분씩이라도 쬐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도 합성하고 가벼운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죠.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 보시고요. 여러분,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뼈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70대인데도 50대 뼈 나이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많은데 지금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야?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영양과 생활 습관을 제공해주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며느리나 딸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시고 함께 케일도 키우고 멸치가루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햇볕도 쬐고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챙겨주다 보면 어느새 몸에 배어서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뼈는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셨잖아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뼈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이 소중한 정보를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아래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신 후에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훗날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뼈로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시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 멋진 미래를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